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AWS 데이터베이스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기를 발표드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유정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손쉽게 다양한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Go to Webinar Questions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설정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명사이고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다양한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큰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대량의 이제 짐이 되겠죠. 대량의 짐을 뭔가 이동하고자 하실 때는 저런 큰 데이터를 트레일러를 이용하시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측 상단에는 이제 아마존 프레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선한 신선식품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전용 차량을 이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는 어떤 저희가 이제 트럭이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먼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웃도어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제 트럭을 이용하시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공사장에서 어떤 흙을 퍼담기 위한 어떤 중장비로서의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실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던 애플리케이션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최근의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인터넷 규모 및 트랜잭션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에 퍼져 있고, 여기 표시되어 있듯이 1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 크기도 테라바이트를 넘어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글로벌에 이르고 있고, 성능도 이런 글로벌의 다양한 많은 사용자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밀리세컨드에서 마이크로세컨드까지 어떤 최소한의 레이턴시를 이루면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청 비율은 당연히 100만 이상의 사용자가 요청하기에 수백만에 대해서 요청 건수를 처리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액세스 패턴도 이전의 웹베이스 환경에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였다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IoT라든지 디바이스,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요청하는 리퀘스트가 쏟아지게 됩니다. 확장성도 당연히 스케일 업 하실 수 있고 아웃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인 하실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과금은 다양히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개발자 액세스는 가장 대표적인 API 패턴이 될 겁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최근에 가장 트렌디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징을 나타내는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 호출이라든지 미디어 스트리밍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서비스라든지 데이팅 앱이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목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데이터 종류별 사용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디파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신 첫 번째 릴레이셔널입니다. 참조 무결성이 필요하시고 엑시드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스키마가 고정된 어떤 기존의 익숙하신 패턴의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쪽 쓰여 있지만 ERP나 CRM 또 이제 재무 쪽이 관련된 워크로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키밸류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NoSQL이라는 텀으로도 더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처리량을 원하신다든지 정말 그 빠른 응답 시간을 원하시고 확장성을 정말 원하신다면 실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리얼타임 비딩이라든지 쇼핑 카트
예, 그다음에 소셜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카탈로그 정보라든지 뭐 해당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다큐먼트입니다. 물론 이제 키밸류를 말씀을 드릴 때 특히 노에스큐엘이라고 얘기할 때 다큐먼트 영역을 이제 보통 포함하게 되는데 실은 이 부분만 따로 빼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큐먼트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그 다큐먼트 안에 네스티드된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컨텐트 매니지먼트가 있을 것이고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에 대한 데이터 핸들링이 필요하시게 되면 이 다큐먼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메모리입니다. 아까 모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특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면서 수백만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고려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응답 시간으로 키별, 그러니까 키 밸류에 대해서 액세스 패턴을 갖고 계시다면 실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도 그 중에 고려 대상이 되셔야 될 것이고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리더보드라든지 실시간 분석이라든지 대표적인 사례인 캐싱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로는 그래프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 간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쉽고 빠르게 생성하고 또 쉽고 빠르게 탐색을 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프로드 디텍션과 그다음에 친구 찾기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로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노에스큐엘 영역에서 많이 커버했던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에 좀 더 그 시계열 데이터를 전문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써있듯이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및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디바이스에서 쏟아지는 이제 IoT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셔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셔야 된다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로는 원장 DB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조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원장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신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사용 사례는 다양하게 많으실 것 같고요. 여기 쓰여 있듯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별 사용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이런 다양한 사용 사례에 대비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라인업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로는 대표적으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 서비스가 있고요. 오로라 MySQL 버전,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버전, 그 다음에 오픈소스 버전 이제 MySQL,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가 있고요. 커머셜 엔진인 오라클과 SQL 서버로 해서 총 7개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으로 다이나모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큐먼트 DB는 올해 출시가 됐고요. 몽고DB 호환이 되는 다큐먼트 DB가 신규 출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서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버전인 이제 레디스 호환 버전과 멤캐시드 호환 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넵튠 서비스이고요. 지금도 현재 서울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타임 시리즈와 레저 DB는 각각 대응되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명칭은 타임스트림과 QLDB가 되겠는데 이 두 개의 서비스는 작년 2018년 리인벤트에 처음 발표를 드렸고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데이터베이스,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마켓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상용 DB와 오픈소스 DB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RDB도 될 수 있고 NoSQL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포함한 저희가 지금 dbengines.com이라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랭킹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4월에 랭크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좌측은 실제로 상용 DB에 대해서 순이고요. 상위 랭킹 5. 그래서 저 1등부터 5등까지 여러분들이 어찌 보시면 익숙하신 서비스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측에 보시면 오픈소스 진영의 데이터베이스 탑5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각 좌측과 우측의 상용 DB와 오픈소스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버롤 랭크를 보시면 실은 상용 DB와 오픈소스의 랭킹이 서로 교차해서 지금 골고루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RDBMS뿐만이 아니라 NoSQL 지형도 많이 상위의 랭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마존닷컴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CEO인 앤디 제시께서 이제 트위터에 이제 게시한 내용이고요. 아마존의 이제 커스터머 비즈니스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오라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전부 저희가 레드시프트로 이관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실은 저희 전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88%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로라와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이관을 이제 마쳤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메인 이제 팀은 이제 DB 프리덤이라고 저희가 이제 트위터에 게시된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부적인 시스템별 DB 프리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저희가 퍼블릭하게 다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원래 시스템이고요. 오라클에서 이제 다이나모DB로 컨버전한 사례이고, 대표적인 베네핏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운영 비용을 90% 가까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억 건에 해당되는 100억 건 이상의 레코드들을 지금 오라클에서 다이나모DB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프라임 비디오의 시스템인 경우도 오라클에서 다이나모DB, NoSQL인 다이나모DB로 이관을 마쳤고요. 대표적인 베네핏으로는 전체적인 응답 시간을 30% 정도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드버타이징이고요.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로 이제 이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이제 베네핏으로는 전체적인 스루풋이 2배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프로드 헤러 시스템으로, 이것도 또한 이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로 이관한 사례고, 대표적인 베네핏으로는 실은 그러니까 오라클을 사용하던 당시에 어떤 반의 코스트로 반 정도의 비용으로 동일한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금액적인 비용적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Items and Offers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도 오라클에서 이제 다이나모DB로 이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베네핏으로는 이것도 이제 운영 노력에 대해서 이제 90% 가까이 죄송합니다. 90% 가까이 비용을 줄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동안 다운타임이 없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이 또한 이제 오라클에서 NoSQL 다이나모DB로 이관을 마쳤고요.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70% 정도 비용을 절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은 저희가 AWS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켓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에 대해 저희가 DB 프리덤의 팀 아래 결국에는 상용 DB를 NoSQL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이관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이제 레퍼런스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AWS로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손쉽게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WS로 DB를 옮기고 싶은데 고객분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이제 VOC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타임은 당연히 길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서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루션은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상용 솔루션은 너무 비싸다라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DB 마이그레이션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내용도 많이 주시고요. 말씀 많이 주시고요. 온프레미스에 여전히 데이터 복제본이 있으면서 어떤 하이브리드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요구사항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싶으시다라는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단시간 내 대용량 데이터를 옮기려면 어떤 비싼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사항도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실은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오픈소스라든지 노에스큐엘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으신데 조직 내에 지금 어떤 잘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VOC를 많이 좀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서비스가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저희 이제 이하로는 제가 DMS라고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DMS는 저희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의 이관을 도와드리기 위한 저희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실은 이 DMS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한 사례를 보시면 지금 좌측에 저희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 9월에 이르기까지 지금 2018년 9월을 보시면 이제 9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지금 최근 기준으로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상이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벌써 마이그레이션을 DMS를 통해서 완료를 하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실은 우측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저희 쪽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옮겨드릴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끼리의 어떤 데이터를 이관해드리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실은 스키마를 기본적으로 자동 변경을 도와드리는 솔루션도 제공해드릴 뿐더러 최소의 다운타임을 위한 데이터 복제, 보통 업계에서는 CDC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더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DMS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S와 SC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MS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AWS로 빠르고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또는 복제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CT는 스키마 컨버전 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이관을 하실 때, 특히 이기종일 경우에는 가장 큰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실은 데이터를 옮기는 것보다는 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또 스키마라든지 프로시저 펑션들을 이관하시는, 컨버전하시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컨버전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이 스키마 컨버전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SCT라고 많이 제가 호칭을 할 텐데요. 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스키마를 오픈소스 엔진 또는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변환을 이제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시는 이제 화면이 이제 SCT 스키마 컨버전 툴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이제 OLTP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에서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실 때 스키마를 컨버전하는 대표적인 최초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S가 마이그레이션 중 어플리케이션 실행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MS의 동작 방식이 어떻게 돼서 고객의 어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간단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다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당연히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액세스해서 다양한 이제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AWS에는 데이터베이스, 저희 쪽 원하시는 이제 뭐 오로라가 될 수도 있고 RDS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오픈소스 엔진을 선택을 하셔서 인스턴스를 만드신 후에 복제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게 됩니다. 이 복제 인스턴스는 원본 및 고객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고객의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실은 타겟이 되는 대상이 되는 AWS의 신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관하고자 하는 소스 쪽, 그러니까 원본 쪽의 온프레미스 쪽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테이블을 이관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 스키마 밑에 모든 테이블을 이관하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 밑에 어떤 데이터를 다 옮기고자 하시다면 해당되는 테이블과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시작을 누르시면 AWS DM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타겟 쪽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로드하고 나서 변경사항 아시겠지만 이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초기 데이터가 만약에 1테라라면 실은 1테라를 이 타겟 쪽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데는 당연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당연히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소스,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대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키실 거고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DMS가 책임을 지고 초기 벌크 로딩, 그러니까 퍼스트 풀로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풀로딩을 하는 동안 온프레미스에서 발생한 변경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풀로딩이 끝난 후에 타겟 쪽에 데이터를 변경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작업들에 대해서 소스와 타겟 쪽, 그러니까 원본과 대상 쪽의 데이터가 일치한다라는 판단이 드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의 어찌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겠죠. 커넥션을 끊고 저희가 타겟 쪽에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커넥션을 다시 맺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는 방안으로 소스 데이터베이스,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고려하실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풀로딩 동안 소스에서 발생되는 변경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풀로딩이 끝난 후에 다 추적해서 반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의 다운타임은 커넥션을 끊고 다시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맺는 이 작업이 여러분들의 다운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MS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 컨버전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뷰, 그 다음에 코드 변환을 쉽게 해드리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좌측이 여러분들이 변환하고자 하는 이관하고자 하는 이제 원본 대상 데이터베이스고요. 우측이 신규로 지금 이관하는 대상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고요. 우측의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RDS, My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와 타겟에 대해서 스키마 컨버전 툴을 수행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일단 변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상 엔진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환을 해드리고요. 자동 전환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중앙에 이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그 중간 하단을 보시면 좌측의 오라클 프로시저를 우측의 MySQL 프로시저로 변환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저희가 주석으로 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스키마는 실은 시퀀스, 사용자 정의 타입, 패키지, 스토어드 프로시저, 그다음 함수, 트리거, 스키마, 테이블, 인덱스, 또 뷰, 소트와 분산키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T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스키마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을 해드릴 뿐더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전환을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원하는 랭귀지는 자바와 C++, C샵이 되겠고요. 요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성하실 때 많이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XML에 SQL을 많이 저장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XML에 있는 SQL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전환하고자 하는 SQL들을 모아놓은 특정 이제 .SQL 파일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저장하시고 그 해당 경로를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버전을 하시면 그 자바 파일이라든지 C++, 뭐 JSP, XML, SQL 다양한 그 파일들에서 해당되는 SQL을 추출해서 저희가 컨버전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단 리포트를 뽑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SCT는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스키마를 컨버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툴이고 만능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 엔진에 맞게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그 컨버전에 대해서 도와를 드리고 실은 이게 자동 전환되는 비율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간단한 액션을 통해서 뭔가 전환이 가능한 비율, 아니면 이 어떤 신규 엔진에서 도저히 컨버전이 어떤 네이티브하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워크어라운드를 적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이렇게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SCT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리포트를 뽑는 방법은 여기 쓰여 있듯이 SCT로 소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 보고서를 생성을 하시면 지금 좌측 이미지와 같이 전체 요약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결과와 더불어 하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텝별로 어떤 부분이 지금 컨버전 하는데 이슈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CT는 무료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MS와 S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러면 이 DMS와 SCT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SCT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관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셔서 SCT를 통해서 스키마와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전환하십시오. 전환을 하셔서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스키마 정보를 다 전환을 하신 후에 2단계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옮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SCT를 통해서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그대로 컨버전해서 이관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SCT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DMS만으로 뭔가 데이터를 옮긴다라고 하시면 실은 DMS는 기본적으로 테이블과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만 타겟 쪽에 해당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관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인데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결국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스키마 컨버전 툴과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레퍼런스 가이드인 플레이북 이 3종 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이관하시라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어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보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라클에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SQL 서버에서 오로라 MySQL로 가는, 또 SQL 서버에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가는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갖고 있는 플레이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링크는 이제 우측 하단에 가시면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요. 플레이북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픈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로 이관하는데 참조하실 이제 플레이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오라클 피처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매칭되는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피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컴패터빌리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라클 피처가 포스트그레스 피처로 자동으로 컨버전 되는 것은 컴패터빌리티가 이제 녹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빨간색은 거기에 매핑되는 기능이 없으니 다른 워크어라운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플레이북의 좌측에 보시면 이제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DBMS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그 상세 내용에 가시면 오라클의 DBMS 아웃풋을 포스트그레스에서는 레이지 구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상세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컨버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AWS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지금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은 커머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픈소스 RDBMS로 전환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DMS, SCT, 플레이북에 대해서 활용해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DMS 기능은 이 이외에도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RDBMS뿐만이 아니라 NoSQL도 지원을 하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인 S3도 지원합니다. 이 결국 온프레미스에서 AWS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데도 사용을 하시지만 실은 AWS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뭐 인티그레이션 하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뭔가 무빙 하시는데 이 DMS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2018년에 이제 추가된 기능으로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와 키네시스 쪽도 어찌 보면 타겟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 RDB나 NoSQL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타겟에 대해서 어떤 엘라스틱 서치나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피딩함으로써 뭔가 뒷단에 다른 애널리틱 업무를 추가적으로 애드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숨가쁘게 저희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3종 세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SCT DMS 플레이북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은 저희가 지난 4월 서울 서밋 때도 공유를 드린 저희 고객 그 삼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삼성 어카운트 마이그레이션 사례이고요. 온프레미스에 있던 오라클을 AWS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이관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오라클에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를 이관하셨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삼성 그 어카운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 핸드폰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어플라이언스들, 뭐 IPTV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삼성 디바이스를 쓰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증을 하시게 됩니다. 삼성 어카운트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인증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게 이 삼성 어카운트 시스템이고요. 당연히 이 삼성 디바이스가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커버리지를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을 사용하는 모놀리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놀리스 시스템인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레미스에 사용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이제 드라이버와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기존에 온프레미스 사용하시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있던 이제 IDC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IDC 사용하던 그 박스가 되겠죠. 운영 시스템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삼성 디바이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서비스의 트래픽이 정말 계속 주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확장성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좀 갖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삼성의 경우는 이제 오로라 마이스큐엘에 대해서의 어떤 이관 및 운영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은 지금 오라클에서 오로라 포스트그레스로 이관하는 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도움이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의 챌린지는 결국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커머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제 백워드 호환성 유지도 이제 필요하셨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당연히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서비스 무중단도 필요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드라이버와 챌린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셨을 때 결국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에 대해서 선택을 하셨고 이관하시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선택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 DB로 전환하는 데에 대한 전체 사업 수행 계획이고요. 총 22주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본 대상 데이터베이스 죄송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라클의 경우는 이제 투노드 아레이시고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10,000 TPS 정도의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3,000여 개 정도의 SQL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금 해당되는 이제 환경에서 DB를 전환하는 전체 사업은 총 22주가 소요되셨고요. 여기에는 현황을 분석하고 DB를 변환하고 테스트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대응 개발도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관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요. 참고로 한 3,000여 개의 SQL을 한 7주간 컨버전에 소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 후에 어떤 베네핏과 이제 퓨처 플랜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대표적인 베네핏은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절감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CDC도 기존에 상용 솔루션을 쓰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운영 작업에 대한 감소도 당연히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물론 이 자리에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다양한 뉴 피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곧 얼티마스터라든지 뭐 이미 출시된 서벌리스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오로라의 뉴 피처들을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 일부 지오에 대해서만 시작을 하셨는데요. 향후 전체적으로 오픈소스의 DB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SA 도입을 위해서 어떤 DB 분리 작업도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AWS 마이그레이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문을 꼭 작성해서 다양한 피드백 주시길 바라고요. 그 기반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웨비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